자, 이번에는 기능평가 1번에 문제 2번에 해당하는 차트 표 만들기에서 표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표 조건에 맞춰서 표를 작성한 다음에 이 표에서 노란색 부분을 범위로 잡아서 아래쪽에 차트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차트 조건을 잘 체크하면서 완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을 한글 화면으로 전환해서 직접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화면에서 자, 차트로 만들어질 부분을 범위로 지정하는데요. 노란색 부분을 범위로 잡아주시고 위쪽에 차트라고 하는 단추가 보이시죠? 자, 차트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차트 가운데에서 클릭하고 자, 위쪽에 보면 위쪽에 여기 배치 부분에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쪽에 네모에서 클릭해서 자, 차트를 글자처럼 취급해 줍니다. 그러면 차트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했는데도 차트가 아래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드래그해서 표 아래쪽으로 놓으시게 되면 자, 위쪽에는 표, 아래쪽에는 차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후에는 차트의 크기를 표 크기만큼 조절하기 위해 자, 여기 중간에 있는 네모난 점에서 마우스 맞추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자, 차트의 가로 크기를 이렇게 늘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차트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을 하나씩 처리해 줘야 되는데요. 먼저 차트 종류 지정하는 것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의 여기 안쪽에 하얀색 빈 공간을 놓고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차트 바깥쪽에 있던 하얀색 점이 뒤로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뒤로 간 상태가 차트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차트 편집 상태에서 마우스를 차트 안쪽에 빈 공간에 놓고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차트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차트 마법사에서 클릭. 차트 마법사 대화 상자에서 차트 모양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자,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차트의 종류는 세로 막대형으로 선택하고요. 차트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지정해야 되는데요. 묶은 세로 막대형은 첫 번째 차트 모양에 해당이 됩니다. 차트 모양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쪽에 차트 모양의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서 차트 모양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차트 마법사의 세 번째 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지금처럼 차트 모양을 선택하는 거고요. 자, 아래쪽에 다음 단추를 클릭하면 두 번째 단계가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방향을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타난 차트의 모양과 문제에서 제시된 차트 모양을 비교를 해서 방향이 다르면 방향을 바꿔주면 됩니다. 지금은 행방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방향 상태에서는 여기 아래쪽에 항목축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랜섬웨어, 정보탈취, 원격 제어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행이 아닌 열 앞에 동그라미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항목이 이렇게 이름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마지막 3단계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차트의 출력 형태에 제시된 제목과 Y값축의 이름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차트 제목 여기에서 클릭을 해서 자, 제목을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2017년 분기별 악성 코드 유형별 통계
라고 해서 자, 출력 형태에 제시된 차트 제목을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Y값축 옆에다가 Y값축에다가 클릭해서 가로 열고 단위 건으로 입력하시고 가로 닫기.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것은 기본적으로 출력 형태에서 제시된 차트의 모양과 제목만 지정을 하신 상태고요. 이제 차트 조건에 맞춰 가지고 서식을 변경해 주면 되는데요. 자, 먼저 제목부터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서식을 변경하기 위해서 차트 제목에서 클릭하고요. 그러면 화면에서 차트 제목이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선택이 된 상태에서 제목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목 모양이라고 하는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아래쪽에 선 모양이 지금 종류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없음에서 클릭해서 종류를 한 줄로로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그림자 보이죠? 그림자 앞에 네모에서 클릭하고 자, 그림자 위치를 문제에서 제시된 2포인트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목 모양의 배경에서 해줘야 될 거는 선 모양의 종류를 한 줄로 그 다음에 그림자를 2포인트로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고요. 그런 후에는 위쪽에 글자 탭을 클릭합니다. 자, 글자 탭에서는 글자의 모양, 크기, 효과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자, 먼저 글꼴을 궁서라고 지정해야 되는데 지금 글꼴이 함초름 도둠으로 되어 있죠. 클릭해서 자, 궁서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궁으로 시작되는 글꼴 궁서, 글꼴을 궁서, 그 다음에 크기는 12로 되어 있죠. 속성은 진하게가 있는데요. 진하게는 속성의 첫 번째 좀 진하게 되어 있는 가 있죠. 이게 진하게예요. 첫 번째 가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목에 대한 서식 지정이 끝난 거예요. 됐으면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목이 이렇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범례의 서식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범례는 파란색은 1분기, 빨간색은 2분기, 이 부분이 바로 범례이죠. 자, 범례도 마찬가지로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범례를 클릭해서 범례 선택하시고요. 범례 다시 한번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범례 모양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범례 모양의 배경 탭에서 해주셔야 될 거는 자, 선 모양이 지금 종류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자, 클릭해서 종류를 한 줄로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위쪽에 글자로 넘어갑니다. 자, 글자에서는 자, 글꼴을 함초름 도둠이 아니라 클릭한 다음에 자, 궁서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지금 9포인트 되어 있는데 자, 10으로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속성은 보통 모양이에요. 보통 모양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됐으면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범례에도 서식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축 제목과 축 이름표에 대한 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세로 갑축 제목의 서식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갑축의 제목은 어떤 거냐면 여기 단위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단위건을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되고요. 다시 더블 클릭. 그래서 축 제목 모양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먼저 자, 글자 탭에서 지금 출력 형태에 보면 글자가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 방향을 여기 글자 방향 있는데 이거를 가로로 지정합니다. 자, 가로로 선택을 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글꼴은 뭘로? 궁서로 지정합니다.
자, 모든 글꼴이 궁서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조건을 확인하면서 궁서로 나왔을 때는 궁서로, 굴림은 굴림으로 그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크기는 지금 9라고 돼 있는데 10으로 지정해야 되니까 자, 크기를 10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위쪽에 설정해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축 제목도 변경이 되셨고요. 자, 이번에는 축에 대해서도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숫자 들어있는 축 있죠. 그러면 숫자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면 숫자가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숫자 옆에 이렇게 새로 축이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축 이름표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어느 부분만 설정하시면 되냐면 자, 위쪽에 글자 탭으로 가시고 글꼴을 궁서로, 그 다음에 크기는 10포인트. 자, 이 부분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죠. 아래쪽에 랜섬웨어 정보 탈취도 마찬가지 형태예요. 자, 랜섬웨어 정보 탈취도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더블 클릭. 자, 축 이름표 모양이 나오면 아까 숫자하고 똑같이 자, 글자로 가시고요. 글꼴을 궁서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10포인트죠. 크기 10포인트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하나씩 이렇게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숫자에 보게 되면 지금 기본 단위가 0, 50, 100, 150, 200, 250 그래서 이렇게 50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문제의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50 단위가 아니라 100 단위로 설정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축의 눈금의 단위를 변경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숫자에서 클릭을 하고 숫자 클릭하면 숫자가 지정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숫자 그 세로 값에 대한 글꼴을 지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눈금의 단위를 수정할 거기 때문에 마우스 포인터를 어디다 놓으시면 되냐면 여기 세로 축 여기 선 부분에 놓고요.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축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 위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비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비례해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자동으로 꾸밈 앞에 체크를 풀고 자,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최소값, 최대값, 큰 눈금선 자, 이 부분만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의 축에서 제일 작은 값 0으로 돼 있죠. 네, 0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지금 출력 형태를 보시면 최대값이 6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00으로 되어 있죠. 500 지우시고 600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눈금선 큰 눈금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눈금을 몇 개로 쪼갤 건지 얘기하는데 지금 600으로 최대값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 단위로 눈금선이 들어가려면 몇 개로 쪼개야 될까요? 그렇죠. 6개로 쪼개면 되죠. 그래서 큰 눈금선을 6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대값 600인 상태에서 눈금선을 6으로 쪼개란 얘기는 100씩 단위를 주라는 의미랑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계산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됐으면 오른쪽에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 값축에 눈금이 아까처럼 50 단위가 아니라 100 단위로 이렇게 변경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만들기까지 완성하였습니다.